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일렉트라 버브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브랜드라서 많이 알고들 계시죠.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특히 레버식 상업용 머신으로 널리 알려졌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렉트라 까사, 레버 머신이죠. 굉장히 매니아층이 두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렉트라 그러면 제품을 잘 만드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는 평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이 일렉트라에서 새로운 컨셉으로 1그룹 에스프레소 머신을 출시를 했는데 타겟층은 홈카페족 그리고 소규모 카페를 타겟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 유럽의 어떤 감성을 그대로 머신에 녹여낸 듯한 느낌을 가졌었어요. 굉장히 육중해 보이는 스테인리스 외관 그리고 거기에 우드의 감성을 덧칠했죠. 양쪽 패널 이제 그 목재 패널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커스텀이 용이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레버의 손잡이 그리고 포터필터의 손잡이도 모두 우드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요. 제품 설명서를 봐도 무게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몇 킬로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혼자서 박스에서 이걸 꺼내다가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되게 육중해요. 근데 이게 딱 앉혀놓고 나니까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홈카페 머신들은 좀 가벼워서 이렇게 포터필터 체결하려고 좀 끝까지 이렇게 딱 하면은 머신이 흔들리거나 해서 머신을 잡고 체결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일렉트라 버브는 일단 무게감이 있으니까 포토필터를 체결할 때도 머신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 뭐 상업용 머신 쓰시는 분들한테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겠지만 가정용 머신을만 쓰던 저한테는 되게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일렉트라사에서 이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총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듀얼 보일러. 하이엔드 머신의 어떤 기준점이 바로 이 듀얼 보일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강력한 스팀. 그리고 직수 연결도 가능하고 5리터짜리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연동. 이게 어플리케이션은 아니고요. 이따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와이파이를 통해서 일렉트라 웹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 머신의 어떤 기능들을 좀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요. 설정 값을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이따가 다시 한번 화면하고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펌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보통 상업용 머신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일반 조그만 그 홈카페용 머신들은 대부분 바이브레이션 펌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로터리 펌프 같은 경우는 비교한다면 일단 굉장히 정숙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좀 소음이 적게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품 소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이즈가 380, 449, 425입니다. 그렇게 적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스펙인데 일렉트라 버브 아까 중복됐던 내용들은 좀 패스하고요. 어, 연수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 쪽은 물이 저희 나라에 비해서 좀 성질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좀 안 좋고. 일단 물의 성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 연수 필터를 기본적으로 내장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룹헤드에 IMS 샤워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화 그룹이라는 지금 단어가 있는데 굉장히 핵심이기도 해요.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팀 보일러 용량은 1.6리터, 그룹 보일러 용량은 140cc. 이렇게 스펙을 적어놨더니 140cc 잘못 적은 거 아니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잘못 적은 거 아니고요.
이따가 왜 이 140cc라는 게 나오는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한데 프레임 퓨전 시간이나 또 추출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출 압력도 제어가 가능한데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비 전력, 뭐 사이즈 다 이렇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사진이 이 머신 내부에 들어가는 보일러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는 이제 물의 온도를 유지하고 또 어떤 절연 이런 거를 위해서 카본인가 뭐 이런 거를 좀 뒤집어 씌운 것 같아요. 머신 상판입니다. 굉장히 좀 넉넉한 사이즈라서 활용도는 높은 편이고요. 앞쪽 부분은 워밍존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물탱크가 저기 들어가 있는데 상판이 개방형이에요. 사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개방형이라서 열어보면은 이제 이 물탱크가 5리터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을 보면 더 큰 물통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5리터 정도로 제한을 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아쉬웠던 게 물탱크 뚜껑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는데 사실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북유럽 쪽에, 그러니까 유럽 쪽에 커피 머신들에 들어가 있는 물통들은 이런 형태들이 많다고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로서는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이렇게 상판이 개방형이라서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천상 상판 위에다가 뭐 린넨을 깔아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직수 연결을 위해서 물호수 같이 뭐 호수 2개 급수하고 배수 호수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정면을 봤을 때 중앙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빨간 램프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무게 기반으로 해서 일정 무게 이하로 떨어지면 저기에 급수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물을 채워라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연수 필터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 하단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수 필터인데 2000번을 쓰면 교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환 시기가 되면 저 급수등이 또 빠르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저 연수 필터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는 어차피 정수기물을 사용하니까 굳이 저거를 다시 교환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 탈부착이 돼서 직수 연결할 때 그 호수에다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머신 하부입니다. 머신 하부 뒤쪽에 보면 급수 밸브가 있으니까 이제 필요할 경우에 급수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품 후면에는 일렉트라 이렇게 쓰여져 있고 측면,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좌측 하단에 전원부가 위치해 있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아무리 봐도 멋있습니다. 자, 물바지 트레이입니다. 물바지 트레이 용량은 1.3리터고요. 이게 이제 트레이 고정 장치가 있는데 저 트레이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저 구멍에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집어넣으면은 그 위에 있는 동그란 트레이 고정 장치를 돌려서 이 트레이를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꼭 고정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저게 그냥 단순히 고정 장치일 뿐만이 아니라 저게 익스펜션 밸브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한 다음에 잔여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 배출되잖아요. 그게 보면 저 고정 장치 한쪽에 익스펜션 밸브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구멍 부분을 트레이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돼요. 자, 영상 보시면 보이시죠? 예, 저 잠기고 있습니다. 저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끔 해서 아래쪽으로 위치하게끔 해 놓으면은 트레이도 고정이 되고 이제 익스펜션 밸브를 통해서 물 빠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구성품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스 포장이 굉장히 뭐 안정성 있게 잘 포장돼서 온 상태고요. 자, 기본 제공되는 일렉트라 우드 템퍼입니다. 58.3mm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샷그리드 추가로 역시 제공이 됩니다. 포토 필터인데요. 투스파웃 포토 필터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바텀리스 같은 경우는 추가 구매해야지 되고요. 근데 이 포토 필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일렉트라 본사하고 한국 공식 수입사하고 협의하에 제작이 된 투스파웃 포토 필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제품은 트리플 바스켓까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렉트라 버블을 구입할 시에 이렇게 필터 바스켓이 총 4가지가 제공이 돼요. 싱글, 더블, 트리플, 그 다음에 브라인드 바스켓. 공식 수입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머신 각부 명칭인데요. 정면에서 보면 이제 그룹 헤드 위에 추출 보일러라고 제가 지금 써놨는데 저게 이제 포화 그룹이라는 건데 요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온수 추출 레버, 스팀 레버 이렇게 2개가 있죠. 이 온수 추출 레버하고 스팀 레버는 조이스틱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위아래 좌우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지 움직이면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 추출 레버 밑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그 밑에 열쇠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와이파이 연결 키예요. 저걸 돌려줘야지 이제 웹페이지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수 추출기가 달려 있고요. 압력계 달려 있고 샷그리드, 물받이 트레이, 급수 경고등, 스팀봉, 스팀 TV 4구짜리가 달려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추출 가능 표시 등 스팀 레버 이렇게 쭉 있고요. 추출 레버 있고요. 자, 익스트라 버브의 가장 핵심입니다. 포화 그룹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하이엔드 듀얼 보일러 머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그룹 헤드 부분에 추출 보일러 140cc짜리를 탑재를 한 거예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케이스를 열었을 때 그 그룹 헤드 위에 있는 보일러 모습입니다. 제가 뜯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요. 외국의 어느 분이 저거를 찍어 놓으셨길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작은 용량의 이제 보일러가 저기 위에 따로 별도로 달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반적인 이제 가정용 커피 머신들 보면 차가운 물이 추출 보일러로 유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포화그룹 같은 경우는 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 보일러에서 1차로 가열된 온수가 이제 저 추출 보일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출 보일러 용량 자체도 되게 작으니까 온도 유지에 있어서도 더 탁월하고 빠른 시간에 원하는 온도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속 추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상업용 머신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연속 추출이 얼마큼 안정성이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엑스트라 버브는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를 추출하고 퍽 버리고 다시 추출을 시도해도 이미 물 온도가 와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머신 사용법은 전원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빨간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영상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연결 키입니다. 그래서 저 연동키를 돌려서 스마트폰하고 이제 일렉트라 버브 웹페이지하고 연결을 하면은 맨 처음에 화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3초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추출 레버를 3초 동안 눌러라 이런 표시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히팅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출 레버를 3초 정도 작동을 하면 이제 추출 그룹의 그 장치에서 그 물 통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수동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수동으로 채워주면서 동시에 이제 보일러 히팅이 시작이 되죠. 예열 시간은 약 10분 정도 걸리고요. 예열이 끝나면 저 추출 표시 등의 어떤 초록색 램프가
천천히 깜빡거리다가 전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열이 끝나면 이제 포토필터 장착해서 추출 레버를 통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굳이 와이파이 연동키를 돌려서 이제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저 과정을 생략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세팅된 값으로 머신이 작동이 되는 거죠. 어쨌든 와이파이 연동키를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히팅 장치를 가동하려면 추출 레버를 3초간 작동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화면에 영상의 오른쪽에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추출 표시등인데 저 예열 중에는 저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예열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저게 전멸을 해요. 그럼 이제 예열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압력계입니다. 추출 스팀 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일렉트라 버브 같은 경우에는 펌프 동작과 동시에 설정된 추출 압력에 바로 도달합니다. 기본 세팅 값은 굿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브레이션 펌프를 사용하는 커피 머신들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필요한 게 이제 우리가 굿바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굿바에 도달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대충 한 5초?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추출이 시작 추출이 추출 시작 전에 바로 동시에 거의 8, 9바에서 추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사용했던 커피 머신들이 이렇게 빠르게 추출 압력이 도달하는 머신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 스팀 보일러 예열 완료는 이제 압력계 숫자가 1에서 1.5바 정도에 위치합니다, 보통. 좋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예열이 끝나면 스마트폰 화면에는 저렇게 OK 하는 그 알파벳과 저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저게 이제 예열이 끝났으니 추출해도 좋다 이렇게 알려주는 표시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일렉트라 버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인퓨전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2단계 자동 사이클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8에서 9바 펌프 압력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잖아요. 커피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근데 이제 프리인퓨전 같은 경우는 프리인퓨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어떤 자연적인 압력 그리고 이전 추출 시에 추출 후에 존재한 남아있는 잔류 압력으로 자동스럽게 이 프리인퓨전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0초에서 20초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다음 머신을 켰을 때 설정된 값으로 계속 작동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3초, 4초, 7초 뭐 이렇게까지 그 이상은 아직 테스트 안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그 프리인퓨전 시간을 좀 조절해 가면서 커피를 추출해 봤는데 다르더라고요. 다르기는. 사실 이 프리인퓨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레버 머신을 쓰거든요. 레버 머신을 쓰니까 프리인퓨전에 대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지 되니까 그게 신기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프리인퓨전이 이제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추출 레버를 이제 예열이 모두 끝나서 추출 레버를 딱 내리면 추출이 진행이 되는데 저 화면이 바뀌었죠. 아까 OK 화면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지금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제가 설정해 놓은 프리인퓨전 시간입니다. 3초고 이제 왼쪽에 7초 이게 이제 추출 시간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이 바뀌면서 저렇게 추출 시간을 바로 보여줍니다. 저 왼쪽 7초에는
프리인퓨전 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제가 설정해 놓은 물의 온도값 91도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일렉트라 버브에서 가장 부럽고 갖고 싶고 뭐 탐났던 기능이 저는 사실 물온도 조절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머신들은 항상 뭐 일정한, 그러니까 일률적인 물온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커피와 물의 온도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서 물온도 1도 차이에도 다양한 맛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머신들은 물온도 조절이 안 돼서 늘 아쉬웠었거든요. 이 일렉트라 버브 같은 경우에 물온도 조절이 되는 걸 보고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 머신입니다. 근데 좀 비싸죠. 자,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스팀 레버입니다. 스팀 레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이스틱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스팀 보일러 용량은 1.6리터, 그리고 스팀 보일러 용량이 넉넉한 편이죠. 그래서 스팀 압이 굉장히 셉니다. 세고 스팀 팁은 4구짜리가 달려 있어요. 영상 보시면 스팀 분사가 보이시죠? 네. 4구짜리 스틱이어서 내 방향으로 스팀이 뿜어지는 걸 지금 보셨는데요. 제가 사실 라떼아트를 잘하면 이렇게 좀 하면서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그쪽엔 재주가 없어서 근데 이거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꽤 오랜 시간 이 스팀을 가동을 해도 힘이 딸리지 않더라고요. 힘이 스팀 압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온수 추출기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냥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좋아 보이죠? 스팀 보일러 용량이 크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부러웠습니다. 자꾸 부러운 것만 보이네요. 자, 전원 버튼 아까 설명 다 드렸지만 이제 와이파이를 통한 스마트폰 연결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일단 키를 꼭 돌리셔야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열이 끝나면 OK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설정 값을 정할 때는 꼭 저 OK가 나오지 않아도 바로 연결만 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옆으로 드래그해서 옆 화면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실게요. 일단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활성화시키면은 저 키를 돌려둔 상태에서요. 일렉트라 그러고 무슨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목록에서 그걸 눌러주시고 선택해서 실행하시면은 바로 일렉트라 그 버브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3초 이렇게 보이는 거. 저거 이제 히팅 보일러 가동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추출 레버를 3초 동안 내려서 예열을 시작해라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은 화면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제어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물 온도, 추출 온도는 70에서 95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단 왼쪽 하단에 그 화살표 이렇게 꺾어진 화살표가 엔터키예요. 저걸로 이제 꽉 누르면은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인퓨전 시간은 0에서 20초.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수치를 조정한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엔터키를 눌러서 설정을 완료합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설정 값이라기보다는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출 횟수, 또 물탱크를 연결할 거냐, 직수 연결을 할 거냐, 이 얘기를 선택을 제가 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클리닝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연수기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주고 매뉴얼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뉴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한글은 아닙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서 맨 오른쪽 첫 번째 사진이 야간 사이클 기능인데요. 이게 되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설정해 두면 전원을 굳이 끄지 않고 저거 시간을 설정해 두면 부분 작동 모드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하고 히팅 장치가 꺼지는 거죠. 그랬다가 내가 정해 놓은 시간이 되면 다시 전체 작동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머신이 이제 예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 야간 사이클 기능을 활성화하면은 어떤 것들이 좋냐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추출 랩을 움직여서 3초간 물 흘리기 했던 보일러 히팅 과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략하고 바로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쁜 아침 출근 시간에 저 모델을 사용하면은 시간을 번 상황에서 좀 여유 있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마실 수가 있겠죠. 매장 같은 경우는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면 지금 오른쪽에 추출 시간이 보이시죠? 이 오른쪽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23초째 추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인퓨전 시간 제가 4초로 설정해 놨었고 물의 온도를 90도로 설정해 놨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자, 추출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생뚱맞죠? 드라이버를 통해서 조절합니다. 이건 근데 어떤 가변압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추출 압력을 쉽게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추출 중에 가변압을 저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도 같고요. 어쨌든 기본 추출 압력은 곧바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돌려주면 추출 압력이 감소하고 우측으로 돌려주면 추출 압력이 높아집니다. 제가 이제 이 머신을 지금 며칠째 사용 중에 있거든요. 뭐 대략적인 감은 잡았지만 아직 추출 세팅을 완벽하게 잡지는 못했어요. 또 워낙에 그 추출 세팅이라는 게 날씨에 따라서도 틀리고 습도에 따라서도 틀리고 온도에 따라서 틀리고, 이거는 지금 어저께 찍은 영상인데요. 제가 갑자기 찍었습니다. 그냥 TV도 켜있고 아내는 옆에서 저녁 준비하는데 저 혼자서 머신 앞에서 카메라 들고, 저 보이시죠? 그래서 새로 영상을 찍을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이니까 그냥 이거 추출 영상 집어넣고요. 사실 오늘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습도가 많으니까 추출 속도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분쇄도를 또 조정을 다시 해서 이걸 세팅 값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스펙이 좋으니까 이 머신이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현재 지금 사용하는 머신은 라파보니 프로페셔널이거든요. 사실 또 기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렉트라 버브에서 저는 가장 부러웠던 부분이 물온도 조절이었었어요. 인퓨전이나 가변압 같은 경우는 제 머신 자체가 수동이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퓨전 기능이라든가 또 가변압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크게 뭐 아쉬운 건 없었는데, 물론 이렇게 딱 정해져
뭐 어떤 일률적이진 못하겠지만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또 안타까움이 있긴 하죠. 어쨌든 물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고요. 순식간에 굿바에 추출압력에 도달하는 것도 되게 좀 부러웠습니다. 뭐 수동 레버 머신 물론 손맛이 있어서 그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막상 또 더 좋은 스펙의 하이엔드 1그룹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해 보니 또 다른 욕심이 생기네요. 큰일 났습니다. 자, 추출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영상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잔류 압력으로 인해서 에스프레소 추출 후에 물 튄 거 아까 보셨나요? 영상에서? 제가 저 그 잠금 밸브를 저 때만 해도 몰라가지고 아래쪽으로 잠궈 놓고 사용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옆으로 물이 튀어나가는 장면도 들어갔었어요. 왜 자꾸 옆으로 튀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밸브에 있는 구멍이 물을 뱉어내는 그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왜 이게 없을까 그랬더니 그랬었습니다. 뭐 추출 괜찮아 보이나요? 맛있더라고요. 제가 로스팅한 원두였는데 맛있었습니다. 일렉트라 버브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판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특히 그 물탱크의 덮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물탱크 용량도 물론 5리터짜리가 뭐 개인 홈카페에서는 절대 적은 양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카페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물론 카페는 직수 연결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공간이 더 여유가 있는데 왜 용량을 1.5리터밖에 안 넣었을까? 5리터짜리를 더 넣었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연결하는 부분. 이게 일렉트라 웹페이지로 연결을 하는데 물론 연결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뭐 빠르게 연결이 되고 거의 뭐 실시간으로 작동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이 너무 좀 촌스러웠다는 거. 정말 그 유럽 그 어떤 심플? 유럽의 어떤 그 인테리어를 보면은 굉장히 심플함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럽 디자인은.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어쨌든 좀 디자인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업체에 문의를 해봤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 의도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추출 압력을 수동으로 그 드라이버를 이렇게 조정한다는 게 좀 사용자 편의성을 좀 더 고려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단가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긴 좋더라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라파보니 프로페셔널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가 일렉트라 버블을 사용해보니 또 다른 느낌이 많이 나네요. 또 욕심이 생깁니다. 기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 공식 수입사입니다. 뭐 다 아시는데요. 칼디로스터 만드는 데죠. 또 여기서 이제 일렉트라 공식 수입사이기도 하고요. 또 라파보니
공식 수입사이기도 합니다. 라파분이 프로페셔널 뭐 그런 것들. 지금 금액을 보면 정가가 420만 원인데 10% DC에서 380만 원으로 지금 판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렉트라 본사 홈페이지에 가서 그쪽 금액을 확인을 해봤어요.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국내 수입사 가격이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냈고요. 아마 뭐 최근 들어서 고사양의 1그룹 에스프레소 머신들이 좀 여러 군데에서 출시를 했죠. 또 기존에 출시한 제품들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가격대의 에스프레소 머신들과의 어떤 경쟁력을 고려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한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실 380만 원도 저 같은 홈카페족한테는 가격 저항선이 크죠. 가격 저항선이 큽니다. 부담이 돼요. 물론 이제 스펙만 보면은 상당히 금액이 괜찮은 금액이다라고 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우리 회사라도 지금 구매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나긴 하는데요. 기변한 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 만약에 홈카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카페를 오픈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모든 결정은 소비자들이 하는 거겠죠. 제가 소개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굉장히 디자인이 예뻤고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그리고 또 듀얼 보일러의 포화 그룹이라는 장점,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물 온도나 프리인퓨전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이었습니다. 자, 이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